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캐딜락 CT5입니다. CT5는 CTS의 후속 모델이죠. 작년에 데뷔를 했고요. 국내에는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의 알파에서 개선된 알파2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이 플랫폼은 캐딜락 CT4도 같이 공유를 하죠. 엔진은 2.0 터보와 3.0 트윈 터보가 탑재가 되고요.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2.0 터보가 출시가 됐습니다. 3.0 트윈 터보의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여러가지 트림이 있는데 국내에는 프리미엄 럭셔리와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요. 이 스포츠의 경우에는 5,921만원이고요. 다른 캐딜락처럼 이 CT5도 외장 디자인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릴 디자인이 더 스포티해서 눈에 띄는 디자인이죠. 헤드램프의 면적은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작지만 그릴의 면적은 꽤 넓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양쪽에 있는 그릴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전면에는 그 크롬 장식이 많이 쓰인 편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실제로도 큰 차긴 하지만 수치 대비해서 좀 더 커 보입니다. 뭔가 좀 두꺼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전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간등인데 이 주간등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저 헤드램프 상단부터 거의 범퍼 하단까지 쭉 세로로 이어져 있어요. CT5와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보면은 이 캐딜락의 주간등 디자인이 세로 형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주간등은 키를 소지한 사람이 차에 가까이 가면은 점등이 됩니다. 캐딜락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이 CT5는 컴팩트 세단인데 컴팩트라고 하기에는 차가 많이 큽니다. 구형인 CTS와 비교하면은 전장은 조금 짧아졌지만 전폭은 오히려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차체 사이즈로 비교해보면은 미드 사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6 E클래스 5 시리즈 이 차들과 비교해보면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특히 아우디 A6와는 차체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A6나 E클래스보다 이 CT5가 더 길어요. CTS와 비교를 하면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특히 후면의 디자인은 가장 변화가 큽니다. 전통적인 세단이 아니라 패스트백 디자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어코드나 소나타, K5 같은 차들이 이 패스트백 디자인을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이 CT5도 그렇습니다. 헤드램프처럼 테일램프도 면적이 좀 작은 편이고요. 근데 옆에서도 좀 잘 보일 수 있게 가장 끝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요즘에 캐딜락은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를 그 토크의 수치로 표기를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350T라고 있잖아요. 이게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토크를 나타냅니다. 후면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후진등인데 보통은 후진등이 테일램프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CT5는 그 머플러 사이, 그러니까 범퍼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후진등이 꽤 밝아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참고로 이 후진등은 주간등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소지한 사람이 차에 가까이 가면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배치된 머플러는 꽤 스포티한 디자인이고요. 머플러 장식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CT5는 문 4개 모두 센서가 있는데 이 사이드미러는 키로 문을 잠그면은 자동으로 접히진 않아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45의 40ZR19입니다. 알로이 사이즈는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고요. 타이어는 세 가지인데 19인치 타이어는 올 시즌과 썸머 두 가지가 있고요. 둘 다 럼플렛입니다. 이 타이어는 트레드웨어가 540이고요. 스포츠의 경우에는 브렘보 브레이크가 기본입니다. 저 캘리퍼는 외장 색상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실내는 캐딜락 특유의 디자인 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점을 꼽자면은 쉐보레의 느낌이 좀 덜 난다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디자인 또는 그 캐딜락 브랜드에 맞지 않는 좀 떨어지는 소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 내장재도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시선이 밑으로 떨어질수록 소재가 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CT5는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라든가 그 아래쪽 기어레버 주변의 그 소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차에 비하면 실내에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적게 쓰인 편이죠. 모니터는 10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른 신차 또는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이 10인치 모니터가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이 10인치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이즈의 요즘에 아우디 10.1인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와 비교해보면은 이 모니터는 시각적으로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다른 차들과 비교시 좀 덜 와이드 타입이죠. 이 모니터가 보닛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누워 있어요. 이런 형태 이 정도로 누워 있는 그 모니터가 좀 드문데 이 차는 좀 많이 누워 있어 갖고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좀 어색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모니터는 이제 시인성을 위해서 운전자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갖고 처음에 딱 차에 타면은 좀 이렇게 어색하죠.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좀 익숙해지긴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모니터의 그 화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터치의 반응은 꽤 빨라요. 사실 콜로라도도 그 픽업 트럭인 거 생각을 하면은 그 터치의 반응이 꽤 빠른 편인데 그거와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요즘에 이제 선호하는 그런 편의 장비들은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게 위에 시스템, 앱, 차량 이렇게 탭이 있잖아요. 각각 탭을 눌러서 이제 주요 메뉴로 접근할 수가 있죠. 이거는 앱이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운행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의 인디비주얼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엔진 사운드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브레이크 응답까지 각각 취향에 맞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엔진 사운드나 스티어링 이런 건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응답까지 이렇게 투어와 스포츠 두 개의 메뉴로 나누는 거는 다른 차에서는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라이팅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차량 위치 안내 라이트고요. 실내 무드 조명이 있긴 한데 그 무드 조명 메뉴는 없습니다. 무드 조명은 딱 저 도어 트림에만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갔는데, 요즘에 무드 조명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광범위하게. 그걸 생각을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무드 조명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참고로 모니터와 관련된 물리 버튼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3개가 있죠. 이거는 홈 화면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하거나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 볼륨이고요.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간에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 평범한데 야간에 보면은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꽤 이뻐요. 이 공조장치는 작지만 별도 액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가 있는데, 쉐보레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렇게 통풍 시트가 열선과 조명이 색깔이 같아요. 이런 경우 좀 드물죠. 그리고 이 버튼은 차로 이탈 방지고요. 이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화질이 썩 선명하진 않은데 좀 밝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뜨고요. 그리고 후진해서 뒤로 바꾸면은 한 12km가 될 때까지 이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기어레버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위치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기어레버가 있는 이 패널 자체의 위치가 좀 높아서 눈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충전을 시키면서도 핸드폰 화면이 좀 잘 보입니다. 여기는 작은 얕은 수납 공간인데 정확히 이제 뭘 수납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공간이긴 하죠. 그리고 기어레버 앞쪽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홀드, ISG 온오프, ESG 온오프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어레버는 예전에 BMW 디자인을 좀 연상케 하고요. R&D는 위아래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는 이 상단에 있죠. 컵홀더는 좀 얇고 크기가 작은 편이고요. 안에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이동식 재떨이도 있어요. 이 재떨이가 되게 좀 묵직하고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예요. 실내에서 재떨이의 소재가 가장 고급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밑에 쪽도 그렇고 위에 이 커버 이것도 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키는 좀 단순한 디자인인데 그 원격 시동 기능도 있습니다. 트렁크 오픈 기능도 있고요. 모니터 조작은 터치도 가능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아까 버튼, 그리고 이 기어레버 뒤에 있는 이 다이얼로도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방법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오디오 조절 그 다이얼이 2개나 있어요. 아까 그 위쪽에도 있고요. 이것도 오디오 볼륨 조절이죠. 그리고 이 다이얼 주변에는 자주 가는 버튼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오디오, 이건 내비게이션, 이건 뒤로 가기.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 용량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캐딜락은 보통 차 크기 대비해서 실내 공간 또는 그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꽤 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렇게 세워서 넣고도 좀 공간이 남고요. 이 안쪽에는 USB 전자 2개와 12V가 마련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넣고 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단차가 안 맞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센터 콘솔 박스 닫았을 때 여기 충전할 때 이렇게 줄 빼는 그런 용도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총 3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밝기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확대와 축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틸팅이죠. 재떨이와 함께 실내에서 가장 소재가 좋은 부분이 바로 이 운전대예요. 이 운전대에 적용된 이 소재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뭔가 되게 스포츠 버전 같죠. 이 림 같은 경우에는 손이 건조할 때라든가 땀이 날 때라든가 상관없이 항상 그립이 좋습니다. 일정한 좋은 그립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 운전대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크기도 딱 이 차에 맞게 적당합니다. 참고로 이 운전대는 전동으로 조절하고요. 패들 시프트와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계기판들이 워낙 많아서 이 아날로그가 오히려 좀 신선해 보이네요. 다른 말로 하면은 풀 디지털이 아니어서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액정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전압이나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보통 GM 차들이 이렇게 변속기 오일 이런 메뉴가 좀 많죠. 그리고 상단의 탭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는 오디오고요. 이건 내비게이션, 전화. 그리고 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정보 페이지 옵션을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숫자 표시와 주행 가는 거리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속도계의 숫자 그 폰트가 좀 큰 편이고 굵어서 눈에 좀 잘 보이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회전계에도 표시가 되고요.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는 조금 작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차들 상당수가 차 크기 대비해서 시트가 좀 작은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에요. 헤드레스트는 등받이나 방석보다 조금 더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처음에 앉으면은 좀 특이한 게 그 가죽의 질인데 매끄러운 걸 떠나서 미끄럽다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은 몸이 좀 노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시트는 가죽의 질이나 색깔도 그렇고 좀 볼볼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방석의 길이는 좀 짧은 편인데 앞부분은 수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4개 모두 상하이 원터치이고요. 저 윈도우 버튼 그 패널이 좀 손에 잘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색상과 소재가 쓰였어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적당한 편이고요. 1열 유리는 2겹입니다. 2열의 공간 또는 거주성을 보면은 무릎과 앞치마 사이에 주먹이 2개가 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장이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열은 거주성을 이렇게 많이 고려한 그런 구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트가 1열보다 더 쿠션이 단단하고요. 크기도 좀 작습니다. 가운데 부분도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들어갈 때도 저 지붕 라인이 머리에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신발을 넣어보면은 딱 이 정도만 들어가고요. 상하의 공간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상 2열은 2명만 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 하나와 12V가 마련이 됩니다. 컵홀더는 암레스트에 있고요. 오히려 2열에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있네요. 스키스루는 없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2열의 그 도어 트림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는 키나 도어 트림 버튼을 열 수가 있습니다. 키 버튼은 2번 누르면 되고요. 닫는 건 수동이에요. 근데 이 차는 트렁크 손잡이가 그립이 되게 좋아요. 딱 손가락에 잘 걸리게 디자인이 됐어요. 트렁크 용량은 337리터이고요. 들어가는 쪽의 폭이 좀 넓긴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그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그리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들과 비교해도 그 트렁크 용량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 커버를 들어올리면 여기에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죠. 그리고 2열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공회전대 엔진 소리는 가솔린으로서는 좀 소리가 큰 편입니다. 볼륨이 가솔린의 그 평균 정도 치고는 좀 크기도 하지만 그 음색이 약간 좀 디젤 같아요. 특히 밖에서 들으면은 이 음색이 가솔린이라기보다는 좀 디젤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반면에 진동은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좀 크지만 진동 대책은 잘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도 소리는 좀 커지지만 이 진동은 거의 똑같아요. 가솔린 엔진이라고 해도 에어컨 키면은 특히 4기통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가동 유무에 상관없이 진동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정차 시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해서 천천히 움직일 때 이 운전대의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주행 감각이 좀 남성적이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CT5는 변속기가 다 10단 자동이죠. 저속에서 천천히 출발할 때, 특히 1단 또는 2단으로 주행을 할 때 뭔가 락업 클러치가 굉장히 강하게 꽉 물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속에서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탁 하고 튀죠. 그 튀는 빈도가 다른 차의 그 자동 변속기 대비해서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주행할 때는 그런 튀는 정도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그러니까 뭐 꽉 밟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밟을 때 이렇게 틱 하고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좀
좀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신경이 쓰일 수 있죠. 이 소리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폭스바겐 아우디 ACC 작동할 때, 가감속할 때 이쪽에서 그 릴레이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주행에서 그 엔진 소리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돼 있어요. 의외로 타이어 소리는 조용해요. 이쪽 유리도 두 겹이고, 심지어는 이 깜빡이 소리 있잖아요. 이것도 소리가 작아요, 볼륨이. 심지어 그 유리 오르고 내릴 때 이 모터 소리도 꽤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주행할 때는 정확히는 이제 회전속 올렸을 때 그 엔진 소리는 좀 큰 편이지만 이 하체의 방음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그 1세대 CTS는 이제 독일차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서 상당히 단단하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렇게 세팅을 했지만 이 CT5는 그거에 비하면 좀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요즘에 대부분의 차들은 하체가 많이 부드러워지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딱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단단한 편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그 독일 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드럽게 하체를 세팅을 해서 그 차들과 비교해도 이 차는 좀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이 차는 댐핑이 단단하기도 하지만 서스펜션의 그 상하 움직이는 거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차로 치면은 이제 투어가 노멀 또는 컴포트인데 그 투어 모드일 때도 기본적으로 운전 감각이 좀 스포티한 편이에요. 이 차 공회전 때나 저속에서 엔진 소리를 들으면은 아, 주행할 때는 그렇게 조용하지 않겠구나, 하체 방음이 좋지는 않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늘 시승하는 코스를 비슷한 속도로 달리면은 의외로 타이어 소리가 굉장히 적게 들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가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하체 방음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차는 그 고속에서 바람 소리가 좀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 고속에서는 그렇다 쳐도 지금처럼 이제 80이나 90으로 달렸을 때 요 A필러 쪽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씩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슥슥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보통 이 정도의 속도에서 다른 차에서는 이제 안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에 날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넣고 다니면 이게 계속 흔들려서 이게 좀 소리가 나네요.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 차도 언더스티어 성향이고요. 근데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언더스티어가 잘 안 나요. 코너에 진입할 때 이 차 평소에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다, 그 상하 움직임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너에서도 빨리 진입하면은 그 차의 기울어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운전에 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션인데,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많이 내보니까 그때는 그 언더스티어가 좀 더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꺾어주면은 그 차선 밖으로 변경이 되진 않죠. 그리고 상당수의 미국 차들이 코너에서 좀 전자장비가 좀 개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엔진 출력을 많이 줄이고 그러진 않네요. 확실히 이 차는 좀 스포티한 성향이네요. 아까 내리막도 그렇고 방금 오르막도 그렇고 다른 차들의 그 평균적인 속도가 있잖아요. 대략 그거보다 속도가 좀 높게 나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동일한 코너에서 이 정도로 좀 스포티한 감각을 주는 차가 좀 드문데 이 차가 그 중에서는 좀 가장 스포티한 축에 속하고요. 코너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스포티한데 가속력을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아주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29초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는 저 S60 T5와 비슷한데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그 G70 2.0 H트랙 그거와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G70이 그게 2륜이었으면은 그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실제 운전을 해보면은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속감이 좋은 거죠. 이 차가 이렇게 저회전에서는 엔진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일정 회전수가 넘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3,500? 그때부터 엔진 소리가 이제 커지고 그때 아마 토크가 제대로 걸리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회전수의 상승도 갑자기 빨라지죠. 그래서 이 차는 엔진 소리도 그 중간 연령대 있잖아요. 3,500에서 한 4,500? 이 사이가 이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때는 엔진 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뭔가 좀 되게 호쾌한 그런 사운드여서 실제 가속보다 더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초반에 가속되는 느낌에 비해서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그 느낌은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이 엔진은 꼭 그 예전에 미국 자연흡기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붕붕하면서 잘 나가고, 하지만 그 느낌에 비해서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좀 그거보다 덜 나가고, 그런 느낌이 예전에 미국 차 엔진의 특성 중 하나였는데 그거와 좀 비슷합니다. 지금 70km로 정속 주행을 하니까 여기 에코가 들어오네요. 이 엔진이 AFM이 있잖아요. 실린더 컷오프 기능. 이게 매뉴얼상으로 60에서 80km 사이에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정속 주행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회수권 엑셀링 할 때, 그때 실행이 되는데, 4기통 엔진에는 보통 이런 실린더 컷오프 기능이 별로 없죠. 보통 6기통 정도에만 있는데 이 차는 4기통인데 있어요. 근데 이 실린더 컷오프 기능이 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잘 안 들어옵니다. 일단 매뉴얼상에 60에서 80이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그렇게 여기 이제 에코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한 90에서도 순간적으로 에코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실린더 컷오프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 수혜를 이렇게 많이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엔진은 이제 요즘에 가솔린 엔진은 좀 드물게 가용 회전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요즘에 터보 엔진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솔린 엔진 하면은 6000rpm 이상 쓰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원상 최대 출력이 5000rpm에서 나오고, 실제로 스포츠 모드에서 풀 가속을 해보면은 1단과 2단은 5000rpm이 되기 전에 변속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솔린 엔진 치고는 그 1, 2단에서 사용하는 회전수가 꽤 낮은 편이고, 그 이후에는 대략 한 5500rpm에서 변속이 되긴 하지만 그거 역시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 엔진은 CTS보다 엔진 출력이 줄었잖아요. 기존과 비교해 보면은 뭔가 실용 영역에서의 그런 운전 편의성, 토크감,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속 주행하다가 속도를 내려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딱 저 3500 이상 넘어가면은 회전수가 팍 오르면서 속도가 잘 붙죠. 저 회전수 올라가는 걸 보면은 뭔가 나는 트윈 스크롤 터보다라는 걸 티를 좀 확 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쭉 밟으면은 그 초반에 그런 그 응답성에 비해서 엔진 출력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뭔가 가용 회전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운전자가 밟으니까 돌아가는 그런 느낌. 하체처럼 고속 안정성도 괜찮은 편인데 저속에서는 이 스티어링이 좀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생각만큼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보통 이제 무겁잖아요. 속도 올라가면서. 근데 이 차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 스티어링의 중심 부분이 그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차체는 안정적인데 이 스티어링 통해서 느끼는 손으로 느끼는 그런 운전 감각은 좀 불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런 이제 고속 안정성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투어와 스포츠는 평상시에 바꾸면은 이 승차감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고속 안정성의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중간 영역대에서는 가속보다 조금 밟아도 회전수가 금방 팍 하고 탁 올라가는데 이게 4500rpm, 5000rpm 넘어가면은 그때는 회전수가 되게 좀 더디게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이 차는 투어도 스포티해갖고 엔진 반응이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지는 게 조금 더 두드러지긴 합니다. 이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바꿔도 이 차는 하체가 단단함에도 그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MRC 들어간 캐딜락이 승차감이 꽤 좋은 편이거든요. CT6도 그렇고 이 차는 CT6보다 더 스포티한 성향이긴 하지만 댐핑이 단단한 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꽤 좋은 승차감, 그러니까 좀 스포티한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선호받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ISG로 엔진 시동이 꺼질 때는 가솔린 엔진답게 비교적 이렇게 흔들림 없이 싹 꺼지는데 켜질 때는
그 가솔린 엔진 치고는 이 시트의 흔들림이 좀 큰 편이에요. 이 시트가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립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이 조금 더 격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다가 그 코너 점점 넘어갈 때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때 그 앞머리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반응이 조금 더 스포티합니다. 근데 그 XF만큼 뭔가 되게 뒷바퀴 굴림 같은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가속처럼 이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는 거의 평균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8에서 20km 사이 리터당 그 사이가 나오고요. 110km에서는 대략 한 14에서 15 정도가 나오니까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2리터 240마력 엔진의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서는 평균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FM이 이렇게 시속 90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크루징 걸고 가동이 되면은 이거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올 건데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여기에 에코 등이 뜨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떠도 아주 잠깐 뜨다가 없어지죠. 이 차는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하면은 시야가 조금 좁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미국 차들이 그렇듯이 이쪽의 사각지대가 이제 굉장히 큰 편이죠. 여기서 이쪽을 보려면은 진짜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사각지대에서 그 있는 차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경고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하는 게,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더 확실하죠. 이 사이드미러는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크기도 하지만 그 상하의 그 높이 자체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양쪽 사이드미러의 그 시야가 좀 제한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 타다가 이 차 딱 타니까 뭔가 이쪽이 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뒷유리도 이게 룸미러가 이제 크긴 한데 저기 약간 이렇게 누워 있어 갖고 저것도 좀 되게 그 차 크기 대비해서 좀 멀리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야가 제한되는 거를 이 룸미러 카메라로 보완을 하는 거죠. 이게 광각이어서 4차선이잖아요. 다 보여요. 1부터 4까지. 이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CT6 시승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켜놓고 이제 자주자주 보고 다니면은 약간 좀 눈이 아플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밝기를 좀 이렇게 낮추면은 그게 좀 덜 하더라고요. CT5는 그 수입차 가격 대비해서는 편의 장비가 많은 편인데 그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기능은 없어요. 여기에 그 차선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거는 차로 이탈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이쪽에 붙으려고 하면은 이제 스티어링 이렇게 수정을 해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장비죠. 지금도 보면은 이쪽 차선에 이제 거의 붙어서 가죠. 넘어가진 않아도. 그리고 이 정도의 곡선에서는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엔 이 시트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막 보내줍니다. CT5는 CTS에 비하면은 당연히 신차니까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좋아진 건 맞는데 제품의 그 성격 자체가 좀 더 보편적으로 변했어요. 반면에 기존의 스포티한 운전 감각 또는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급에서 그 동급의 그 정의를 좀 정의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가장 스포티한 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은 회전 성능이 스포티하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캐딜락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 그게 좋은 말은 아니죠.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밸류가 가장 큰 장점인데 캐딜락 CT5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C나 3, A4 가격에 E클래스, 5시리즈, A6 크기의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좀 일부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그 가격 대비해서 편의 장비도 수입차로서는 꽤 잘 갖춰진 셈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성비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엔진 회전수를 많이 안 쓰면은 생각보다는 꽤 조용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10단으로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회전수가 한 1200? 30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는 거의 안 들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어 소음도 하체 방음도 꽤 잘 돼 있어갖고 공회전 때 들리는 그런 음량과는 달리 주행 중에는 생각보다 꽤 조용한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형에 비하면은 실내는 쉐보레의 느낌이 좀 많이 희석이 된 것도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가 좀 크고요. 무엇보다도 엔진 음색이 좀 디젤 같은 게 좀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마다 약간 좀 띡띡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그 ACC로 지금처럼 이제 가감속 할 때, 그때 폭스바겐 아우디처럼 그 소리가 이렇게 틱틱하고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변속기가 튀는 현상이 조금 잦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멈춰 있다가 이제 피해서 뒤로 바꾸고 출발할 때 그때 튀는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차 크기 대비해서 트렁크가 좀 작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이로써 캐딜락 CT5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